이번에는 빅테크 한번 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롱자 톰 리 펀드스트렛 공동 창업자가 빅테크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톰 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무려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리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기술주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그는 고용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고용 인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노동 인구는 전 세계 인구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고 2030년 말 그 차이는 약 8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따라서 AI 기술 등을 통한 생산성 붐이 없으면 회사나 인센티브에 큰 압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와 지원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AI 기술에만 연간 3조 2천억 달러, 약 4,300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런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AI 기술에 연간 3조 2천억 달러를 지출해서 점점 증가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간 매출이 약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엔비디아가 그러한 기술 지출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약 30% 정도인데 2030년 말 되면 그것이 50%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톰 리는 과거에도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948년부터 1967년 사이,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가 그 중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AI 사이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와 엔비디아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이스 투자운용의 창립자인 최고 경영자인 댄 나일스는 이틀 전에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의 AI 열풍을 1990년대 닷컴 열풍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시스코는 2000년 정점에 이를 때까지 3년간 약 4000% 폭등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도 비슷한 사이클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직 AI 구축 초기 단계라며 향후 3, 4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이 3, 4배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매출 급증과 함께 주가도 급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간만큼 혹은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 미국의 최대 검색 기업이에요. 바이두. 로빈 리 최고 경영자는 이에 대해서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2년 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로빈 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컨퍼런스에서 범용 인공지능 AGI,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AGI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아마도 2년 혹은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좀 말한다. 내 생각에는 10년 이상 남았을 것 같다고 전망합니다. 머스크는 앞서 AGI가 2026년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월 AGI가 합리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죠. 정말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깜깜이었어요. 깜깜이 세상에서 투자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길 정도예요.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과.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에요. 지금은 투자하기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20년, 30년 전에 투자 생활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인터넷 세상 전과 인터넷 세상 후 정말 갈릴 것입니다. 완전히 갈립니다. 그렇게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지구촌의 각종 뉴스들을 단 몇 시간 후면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게 되는 그 정보들 전 세계인 모두가 접하는 함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보가 오리지널 정보예요? 좋은 정보예요? 그냥 일반적인 흔한 정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았어. 근데 꼭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자 스스로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한 후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을 하는 경우는 대신 반대로 점점 줄어들게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의 분석이나 의견을 어느 정도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런데 직업을 가지고 각자 자기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직업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 분석, 주식 투자에 대한 관한 공부, 그거 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안 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분산 투자 효과까지 볼 수 있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업의 분석을 할 줄 아는 실력,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시장의 각종 노이즈, 잡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 재작년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아까운 주식들을 사람들은 팔아버리게 돼요.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인내심을, 평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이 더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기업의 이익, 매출, 주가에 가장 근접하게 오르내리는 요소는 기업의 매출, 그 다음 이익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증시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이 자꾸 제기가 되면서 주가는 흔들리고 다시 하락세를 얼마든지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경험을 하셨지만 하락세 염려 안 하시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보단 좀 하락을 해야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싼 가격으로 계속 사 모으죠. 지금보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당연히 우상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일, 한 달 후,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짧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